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경찰대 영어 어휘 문제. 어휘를 집중 공략해야 하는 건가요? 자, 시중에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많죠. 뭐 경찰대는 어휘 문제가 분명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를 집중 공략해라. 비가 오니 우산 써라. 뭐 이거와 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진실일 수도 있고 간단한 진실은 사실 대처법이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어휘를 공략하라. 그럼 어휘를 어떻게 공략하라는 것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유형별로 적합한 공략법을 써라. 이것도 사실 문제 유형별이라고 하지만 그 유형이 과연 적합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보십니까? 네, 미리 써드릴게요. 2015년 기출된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대입니다. 경찰대 문제입니다. 자, 이 경찰대 문제는 대략 45문항, 지금 문제가 바뀌어서 45문항이 60분 동안 독해만 주구장창 풀어야 됩니다. 자, 문제 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판단해 보세요. 과연 강사들이 정확하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고 싶은 심리, 사실 인간이라면 자신이 힘들면 기대고 싶죠. 이 기대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기대고 싶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종교에 귀하거나 종교에 기대는 것처럼 때로는 시험이 어려우면 꼭 이러한 기법들이 나와요. 근데 이 종교와 다르게 이 기법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 문제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가 A를 했더니 이 기법이 맞아. B를 했더니 맞지 않아. 그럼 이건 가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빨간색 골랐는데 우연히 맞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기법이 아닌 거죠.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판단해볼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2015년 경찰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휘 문제, 어휘라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many하고 few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many는 많다는 거고 to가 들어가서 너무나 많다, 이거 너무나 적다 이런 말이겠죠.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결국엔 요 단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도록 볼게요.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개개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복지, 소비자의 복지가 뭘까요? 소비자의 이득이겠죠. 개개인 소비자의 이득에 영향을 미치죠, 마케팅이. 근데 그런 영향이 비판을 받아요. 가격이 너무 높다, 아니면 뭐 사기 같은 그러한 관행들, 속이려는 관행들, 그리고 빈약한 서비스, 어드밴티지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겠죠. 어드밴티지가 없는 사람 소비자들에게 이런 그냥 너무 높고 사기적인 어떤 관행 또는 빈약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마케팅의 이러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또 비판을 받는데 잘못된 결핍을 만들고 너무나 많은 물질주의를 만들어내며 너무나 많은 소비재, 사회재를 만들며 그리고 문화적 오염을 만든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회재가 뭘까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문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부정적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사회재라는 단어를 모르면 못 풉니다. 만약에 사회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이죠. 물질망론주의라는 materialism, 이거와 같은 개념이라면 부정적인 거니까 너무나 many가 돼야 되고, 만약에 뒤에는 이게 뭐죠? 문화적인 오염, 이것도 사실 부정적인 거죠. 문화 오염됐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전체 내용이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물질망론주의도 좋지 않은 거고 사회재라는 건 뭘까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 나쁜 건가 하면 매니가 있죠. 그러나 사회재는 우리가 쓰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의 어떠한 그러한
그러니까 물건들이에요. 그럼 가스나 전기나 뭐 이런 거 있죠. 물건 만들 쓰는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사회재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 봅시다. 소셜 굿이라는 단어가 이제 알았어요. 사회재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첫 번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재라는 게 사전, 다시 말하면 어휘집이라고 하죠. 어휘집에 과연 나올까요? 안 나와요. 대부분 어휘집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 뭐 이런 형식으로 주로 다루거든요. 그럼 사회재는 어디 나올까요? 어휘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 그렇죠? 어휘에 모아둔 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회재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두 번째는 어휘집을 그럼 어휘를 탄탄히 해라. 좋아요. 그럼 어휘집을 보라는 얘기인데 어휘집을 봐도 소셜 굿즈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독해를 통해서 봤을 때 경우수예요. 다시 말하면 경찰대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영어 잘해? 영어 잘하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영어 잘하니? 해놓고 어휘 문제죠. 어떻게 보면 문뱅에 의해 어휘 문제인데 어휘집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딱 박아놓고 너 이 단어 알아? 라고 물어보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재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예. 두 번째 카드 가볼게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비판 카드는 또한 뭘 비판하냐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비즈니스에 경쟁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경쟁을 줄여요. 바로 인수를 통해서 기업 같은 인수를 통해서 경쟁을 줄이고 또는 뭐 관행들 이런 관행은 이제 결국엔 뭐겠습니까? 경제 준위 관행들은 결국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겠죠. 진입장벽을 올리면은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니까 안 되겠죠. 진입장벽을 만들고 그리고 일부 이러한 걱정이 있죠. 이런 근심 걱정들 이런 걱정들은 정당해요. 또 일부는 또 그렇지 않고요. 이런 말이죠. 뭔가 제한한 건 아니죠. 근심, 걱정, 불만, 비평 이런 거 있으니까 컨선즈가 맞죠. 이거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는 단어고 어렵지 않으니까 다는 거는. 반면에 요거 하나가 가장 컸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고르고 나서 여기까지 커다란 문제 없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 50%의 확률이다. 뭐 이렇게 따지면 뭐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셜 굿즈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약에 정답을 잘못 골라서 이걸 골랐다 치면은 이거 50%의 확률도 그냥 틀린 거예요. 예, 0점에 0점 그냥. 예, 선택지의 특징이죠. 뭐 30점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맞았으니까 2점, 3점 줄 거를 2점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문제 유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어휘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휘를 집중 공략해라의 정의가 뭘까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어휘집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독해를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 독해 많이 해봤어? 이러고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독해 많이 해보고 너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어? 라고 묻는 거지. 너 어휘집을 공략해봤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 유형별로 접근한다 한다면 이것도 문제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휘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공무원 영어 할 때 뭐 어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하는데 제가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휘라는 거 분명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휘집에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독해 잘 쓰지 않는 것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어휘 문제를 봤다 가정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휘를 외웠어요.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일주일 후에 봐요. 그러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독해를 하면서 나오는 어휘가 아니면 아무래도 이 어휘가 잊혀지기 쉽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휘를 까먹거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독해 자주 나오지 않는 어휘는 과연 이 선택지에서 답을 골랐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까먹을 확률이 높다. 그럼 어휘는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어휘를 암기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기 치료법이 돼요. 물론 단기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독해에는 커다란 도움은 줄 수 있을까? 별로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휘 한 세네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주로 나오죠. 문법 문제 물론 몇 문제 나오고요. 문법 문제 꽤 나옵니다. 한 4개인가 3개 나와요. 문법 문제 있고요. 문법은 반드시 해석을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휘 문제 세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독해를 할 시간을 이쪽으로 배당한다. 이게 과연 현명한 짓인가 의심스러워요. 독해를 많이 함으로써 어휘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물론 욕심이 나신다는 분은 어휘집을 암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볼 거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아는 어휘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경찰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 보시면 어휘 문제가 꽤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그때 암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어휘집을 따로 사서 암기하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니까 그래요. 중요한 거는 어려우면 기대하고 싶죠. 기대하고 싶으면 그 뒤에는 뭐가 존재한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너 많이 독해했어? 너 독해 잘해? 이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소셜 구조는 단어장에 안 들어갑니다. 네, 단어장이라고 했어요. 사전이 아니라.